사실 이제 모더니즘 시대, 뭐 근대 산업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아주 스케일이 큰 사업 시설들이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하면 사실상은 우리가 그냥 기거하고 있고 주택이 많고 그다음에 상업 시설이 많은 도시를 상상하는데, 실제로 많은 20세기에 세워지는 도시들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산업들이 생성되면서 나온 그런 도시들도 많이 출현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업시설들이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변화를 하면서 그 용도 자체가 폐기되면서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더 이상 어떠한 그 활성이 되지 않는 건축물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20세기 말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한 것들이 이런 산업시설들에 대한 재생 프로젝트들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해외 사례에서 이제 그런 거대한 산업시설 중에서 재생이 잘 돼서 그 도시가 다시 활력을 갖게 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선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실제로 이럴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그럼 과연 어떤 용도에서 저런 어떤 용도로 전환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 그때는 20세기 초에 산업시설들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 않았겠죠. 20세기 후반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은 걔네들이 사용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또 다시 건축가들이 아니면 도시계획가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 다시 재가치를 가질 수 있고, 단순 재가치가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후반을 예상하고 우리가 소멸될 수 있겠다라는 산업시설은 뭐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앞으로 이전에는 없었지만 아니면 소수의 수요였지만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0세기 산업시설 중에서 유물이 될 만한 그런 산업시설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끝자락에 있는 용도의 산업시설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지금을. 그때 예고하는 등장하는 용도의 건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이 두 개의 결합 건축물이 새로운 21세기의 산업시설에 대한 새로운 재생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들이 강구하는 건축물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 센터라고 봅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크라우드는 절대 허공에 떠 있는 크라우드라고 해서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물리적 크기의 건물이고, 그 건물이 가지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 환경, 소위 말해서 엄청난 열의 발산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 환경과에서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인데, 이러한 특수시설들의 수요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처음에 지금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그 많은 그 주요된 기업들이 새롭게 계속 찾아내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곳을 찾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사회에 필요한 산업시설이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에 성공한 재생시설 중에 하나가 화력발전소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들었으면서 20세기에 등장했다가 21세기에 용도 폐기를 앞둔 어떠한 산업시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그 원전이 가지는 어떤 기능적인 이유가 나쁘진 않겠죠. 거기서 발생시킬 수 있는 발전 기능은 엄청나니까. 근데 걔가 이제 지금 많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원전을 폐기하는 인위적인 폐기죠. 그런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멈춘 후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뭐 작게는 한 뭐 30년 뭐 이렇게 잡지만 4, 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면 이 산업 시설은 그러면 40년, 50년을 그냥 폐기로 남겨둘 것인가, 흉물로 그냥 남겨둘 것인가 하라는 되게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산업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기존의 그 산업 시설이 들어올 때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어떤 마을을 잠식시키면서 사실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장기간에 이 바꿔진 어떤 세월에 사람들이 처음에 한번 밀려나거나 새로운 산업시설에 맞춰져서 그 도시는 다시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원전처럼 인위적인 폐기를 하게 되면 거기 그 원전 시설로 인해서 그런 어떤 경제 기반이라든가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 도시는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시설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서명원이라는 학생은 2050년의 미래에 데이터 센터와 폐원자력 발전소의 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즉, 원자력 발전소는 한 4, 5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고 보면 기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사람이 있는 부분보다 기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실들의 기능이나 어떤 조직이나 공간 조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으로 이제 두 개의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시설의 어떠한 전환, 패러다임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구성되었던 어떤 시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고 나면 거기를 경제적 기반을 갖고 살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경제 기반에 대한 어떤 도시 시설로서의 어떤 역할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 뭐 구글이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데이터들은 라이브 데이터예요. 살아있는 데이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가 모두 라이브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데드 데이터도 있는 거죠. 죽은 데이터. 또 하나는 정말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실상 페이스북에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무한정 그들을 다 함유하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든 더 유용한 자료로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데이터로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보았고, 그것은 이러한 연계 자체가 새로운 납골당의 제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조금 더 발전된 단계까지 가게 됐어요. 결국은 물리적인 납골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 사람을 기리거나 할 수 있는 죽은 이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거에 플러스 어떤 그런 어떤 시적인 아니면 그들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이 데이터셋,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 센터를 원자력 발전소, 폐기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결국은 금세기 가장 기계적인 건물이 새로운 21세기에 도래할 수 있는 서정적인 건물로 탄생할 수 있는 걸 한번 시도해본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는 원전 1호기예요. 그러니까 원전 1호기 폐쇄된 얼마 전에 이제 가동 정지돼서 폐쇄된 원전 1호기를 갖고 했고, 이 원전 1호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과 건물을 살려놓고, 또 하나는 이 건물 중에서 사실상 원자력 그것이 사용돼서
아까 얘기한 30년, 40년에 걸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는 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고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로서의 전환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원전 시설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형태, 옛날 산업시설들을 그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박물관이라든가 전시시설로서 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 각실이라든가 기계의 위치 그것들과 맞춰서 기존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데드 데이터, 그러니까 비활성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 센터를 다시 또 어떤 장래 기념비적인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재생 프로젝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어떤 조직 구조와 공간 구조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조직 구조와 공간 구조가 과연 다른 것으로 전용이 됐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중에서 굉장히 잘 활용된 경우가 영국의 테이트 모던이라는 갤러리인데, 화력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우주 공간들, 그것들이 사실상 미술관으로서 전용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떠한 그 산업시설을 다른 걸로 전용을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서 맞출 때는 그 물리적인 공간 구조, 물리적인 조직 구조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원전고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로서 적합하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해변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들어섰다라는 거는 되게 특수한 건물이 있을 환경적인 게 좋았던 거죠. 원전도 사실상 어떤 그 열이 되게 많이 발생되는 시설물들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서 이제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들이 그 북극이나 그런 어떤 그 되게 시원한 곳, 아주 추운 곳에 설치가 되곤 해요.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특수시설이 갖고 있던 환경조사가 어떻게 보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원전골이 1호기를 전환하는데 그 주변 상황, 자연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억세스가 단순히 지상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억세스에서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국내 사람들의 데이터만을 갖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곳을 올 때의 어떤 그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다양한 곳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이 여러 가지 건물 중에 하나 이제 본동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동 단면이 그걸 잘 말해주는데요. 이 새롭게 만들어진 21세기 데이터 센터며 장묘 시설인 이곳의 그 중앙에 단면에 아주 서서히 변화하는 단면에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시설도 관람을 하고, 그 공간적인 여정을 통해서 어떤 장묘 시설로서의 어떤 기능도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물을 통한 최종 종착지에 도착을 하면 바다를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만들어진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1호기에서 두 개의 원형, 그 원자력 시설이 있던 곳 중에 두 개의 원형 통은, 하나는 소위 말하는 죽은 자의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죽은 자의 데이터를 내가 거대한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그 몇십 년 동안 그곳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10월이 지났을 때 거기를 열어서 그 안에 자연이 다시 씨가 자라서 나무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떠한 자연으로의 회귀의 과정을 고치는 공간으로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런 기계적인 어떤 용도를 다뤘던 어떤 건물이 가장 서정의 시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단면도를 보면은 위에 이제 처음에 이제 큰 광장에서 진입을 해서 살짝 지하로 통해서 양옆에 데이터 센터의 그 내부 시설이 보여지는 것들을 통과를 하게 되고,
그 통과한 곳을 통해서는 마치 그 거대한 브릿지를 통해서 양쪽에 큰 원형의 두 곳을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이 브릿지를 통해서 실제로 왼쪽에 거대한 바다까지 나가는 여정을 통하게 됩니다. 위쪽에 보이는 두 개의 층에는 기존의 건축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자력 센터로 이용됐을 때 있던 기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들이 그대로 박물관으로서, 그러니까 거대한 기계를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시대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시시설로서 활용을 된 그 단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는 원자력 발전소가 데이터 센터가 되고,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런 공간 구조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구조가 적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환은 데이터 센터가 되고, 데이터 센터,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라이브 데이터와 데드 데이터로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납골당이 예전에는 어떤 우리가 남겼던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뼈와 그런 납골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기려야 될 것은 이런 물리적인 신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닮았던 데이터들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납골당으로서의 연계까지 한 조금 실험적인 작업이었습니다.